좋습니다. 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죠. 조국 대표의 대학생 시절 내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막 쫓아와서 보고 그랬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저는 쫓아가지는 않았고요. 네. 열심히 보기는 했습니다. 네, 네.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네. 그때 그런 비주얼이 관악 캠퍼스에는 없었거든요. 의사시고 건보 심평원 원장하셨고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신데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치료도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의사가 처방을 해도 약국에 가봐야 약이 없는 거야. 이게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선 질병관리청에서 그 치료약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국에게 배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약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3,300을 400도로 줄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약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격 협상을 하는 게 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엔데믹으로 질병이 가게 되면 여름철 이제 냉방기 가동할 때쯤은 한번 올라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약 없이 이제 버텨라. 원래는 3천억 들여가서 사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해야 되니까 질병청에서 해야 되는 해야 될 거죠. 국가 일인데. 예산으로. 예. 근데 예산을 10분의 1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건보 적용하려고 그랬어. 근데 왜 아직도 안 했니? 아직도 가격 협상이 안 됐어. 근데 여름이면 당연히 폭증할 걸 아는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했어야 할 일이죠.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으면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하는 심사평가원이나 질병청을 불러다가 들들들들 볶았을 거예요. 빨리 해결해라. 서로 못한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게 뭐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작동한 거 아니에요. 작동한 거죠. 그리고 이 가격 협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격 협상력이 더 떨어져요. 그렇죠. 니네 환자 많다며. 그렇죠. 네. 10월 1일이 도입 목표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약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약이 없다. 정부는 이 피크가 지나가기만은 그냥 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좀 잡혀간다. 약이 없어서 그런 말. 네. 참 이렇게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과거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 죽도록 방치하는 정부 그러면서 난리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났죠. 네. 코로나 검사 키트 최근에 구입해 보셨어요? 공급 가격이 과거에 1,500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10,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공급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요소수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참 그러니까 진짜로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요. 네. 일본 말 들어줄 때. 그럴 때 정부가 기능하고 네. 그리고 세금 깎아줄 때. 깎아줄 때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예산이 아예 없어지거나 다 삭감이 되는데 전부 그게 민생 예산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 띄울 때. 네. 이럴 때 정부가 기능하지 나머지 영역은 정부가 기능을 안 해요 지금. 네. 그 정부가 기능 안 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 영역에 보니까 네, 네.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겪어본 거거든요. 그때 10년간 5,000명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나누면 한 해 500명이에요. 근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대생 바로 2,000명.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전공의가 13,000명 중에 12,000명이 떠나서 네.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10,000명 필요하다고 증언해놓고선 지금 10,000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지. 이거 어디서 메고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신뢰 구간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현재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 10년 뒤를 어떻게 2,000명 딱 정해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게 과학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모든 인력 정책은 배출할 수 있는 역량, 교육 커패시티를 다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인력 정책의 기본이죠.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 이거는 의대 아니라도 그렇게 못하죠. 5천 명을 어디서 교육하고 누가 교육할 거야? 네.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네. 그리고 지금 당장 12,000명이 사라졌잖아요. 네. 모든 대학의 인턴과 레지던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해서 거의 10년 세월을 보낸 수련을 겪고 이제 전문의가 되기 직전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인턴부터 레지던트 통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네. 지난번 청문회 할 때 복지부 장차관이 나와서 4주면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4주면. 4주면. 근데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정책 대상, 정책 당사자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돌아오니까 그냥 악마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더 안 돌아오죠. 그렇죠. 예. 인턴과 레지던트 전국에 12,000명이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양성하려면 6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예과 2학년하고 그 본과 4학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수업을 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응급의학회 같은 데를 열면은 뭘 하냐면 호주 나가는 법, 캐나다 가는 법 이런 거에 의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전공의들은 나 군대 간다고 군대 가버려. 군대 갔어요. 그다음에 외국 가려고 알아보고 있고 학생들은 수업을 1학기를 다 안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병원에 인턴이 없어요. 의사 시험 보고 인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턴으로 들어올 학생이 없어요. 내년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와도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 선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문의 수련 과정이라는 거는 윗년차가 아랫년차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윗년차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수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인턴이 들어가면 그 위에 레지던트가 가르치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13,000명 전국에 있었는데 12,000명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응급실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8월 9일에 구로역에서 사고가 있었죠. 선로 정비하다가. 그래서 그게 산재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트래킹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사고가 났어요. 네.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대퇴글 골절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사고가 났는데 고대구로병원 갔다가 수용 불가로 됐어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또 안 돼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이 안 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울연세병원이라는 데에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갔는데 여기 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찢어진 데는 봉합을 했고 골절 수술을 안 되니까 다시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까지 온 게 오후 3시예요. 야. 자,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에 119 구급대가 이송을 하다가 안 돼서 재이송하는 건수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총 2,645건이 재이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전문의 부재가 가장 높아요. 이 전문의 부재가 전공의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응급의학과만 없는 게 아니라 각종 수술을 하는 아까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전문의들이 없어요. 그때 다른 수술을 하고 있으면은 못 가는 거죠. 전공의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빠져나갔어요. 예. 이제 의사들이 그걸 메꿔가지고 뺑뺑이 전문의들이 네. 낮에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고 밤에 또 당직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리고 이분들이 누군가를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전공의들이 있으면 일단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전문의랑 수술을 할 텐데 이분들은 이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전공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여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굉장히 큰 데예요. 세존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응급실 문 안 닫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간중간 안 하게 되면 그게 닫은 거죠. 그렇죠. 그때 아픈 사람은 어떻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을 갔어요. 비응급과 과장이었는데도 계속 콜을 받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서울 큰 병원들이 네. 사람들이 빠져서 없으니까 네. 지방에서 유능한 의사들 그렇죠. 뽑아서 올리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지방의료 공동화는 더 빨리 진행되는 거지. 자, 의대 증원할 때 뭐가 목표였습니까? 지역의 의사들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서요? 이거 어떡합니까? 지방의료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의료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전공의가 없어서 어려워지니까 큰 병원에서 이제 지방에서 의사들 막 뽑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지방이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몸으로 때우고 있었는데 밤에는 못합니다. 어떤 요일을 못해요. 이런 과목은 못해요 하고 점점점 이렇게 큰 병원들이 그렇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급하니까 급여를 막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의사들이. 이 남아있는 의사들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리 나가 떨어지는 뻗어버린 거죠. 지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의사 양산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의사가 한 해에 3,000명 나오거든요. 12,000명 의사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4년치가. 10,000명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12,0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니까. 네. 이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도 통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각 병원들은 응급실의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플로팅을 해봤어요. 2월이 딱 시작한 때죠. 보면 2월도 작년에 비해서 나 진료 못해 하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기간 응급실 네.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추석 기간에는 경증 환자는 양보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이들이 밤에 팔팔 열나면 응급실 데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열의 9은 경증이에요. 그런데 저부터도 애가 열나면 그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서 받아봐야 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거는 응급 진료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싸도 가게 아파 되죠. 죽겠는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야죠.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저소득층에게 작동을 하지 그렇지. 고소득층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득한 격차를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돈 하나 없으면 병원 못 가게 생긴 못 거예요. 가는 지금. 거죠. 그리고 양보하려면 상대가 중증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응급실 앞에 도착한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중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너의 아픔 지수는 7이고 나는 4니까 내가 참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차관이 나와서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도 경증이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고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치겠다 진짜. 전화하고 기절하면 어떤 거야? 출혈 가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지금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복지부 차관은 갈등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지 무슨 설득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막 던져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대통령이 그러는 밀어붙이라고 거죠. 하니까. 네, 네. 2,0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2,000명에 꽂혀 있고 대통령 부인도 꽂혀 있고 그 2,000명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죽어나가고 지금. 있어요. 네. 모든 정책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엄청난 정치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대통령실 이미 그걸 상실을 했으면 빨리 이건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원식 의장님께서 같은 주장을 하셨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해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해요? 대통령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직접 생명과 연관이 된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겠지 설마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을 심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야당은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실 합니다.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없는 이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망하면 어떻게 되돌아가기 되돌릴 거야? 예. 이게 완전히 판도라의 뚜껑을 열었는데 열었는지도 몰라요. 의료 대란의 의자만 얘기를 하면 너무 화를 내가지고 주변에서 말을 못 한대요. 아유. 돌아가는 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니 2,000명을 어떻게 늘리려고 그랬더니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절대 2,000명 지켜 이렇게 된 거예요? 4월 1일에 그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800명으로 타협하면 야 저 박수 엄청 받을 텐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죠. 총선 직전에 총선 막 직전에. 긴장을 키운 다음에 네. 대통령이 빵 해결할 줄 알았지. 아니, 모두들 무슨-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들. 그렇죠. 예. 2,000명 막 밀어붙이다가 갈등이 최고조 이르자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 800명을 해서 모든 대타협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했구나. 멋지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절대 2,000명 지켜. 의원님 이제 다 뽑아온 것 같아요. 의원님한테서는. 네. 그리고요. 아직을 늘 답답한데 저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찝어서 얘기를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